일단 사진을 어제 좀 띄워봐 주시죠. 네, 사진에 참 우리 정치 역사상 저런 사진을 본 적은 없습니다. 현 대통령과 물러난 대통령의 집 거처하는 사저를 방문해서 저렇게 악수를 나누고 하는 그런 거는 매우 드물 뿐만이 아니라 제가 쭉 자료를 찾아봤더니 헌정사에는 없었습니다. 현 대통령이 직전 대통령 또는 전 대통령의 사저를 대개 만나면 청와대에서 초청을 하죠. 그렇지만 아무튼 저 사저가 박 대통령의 뭐 임시 거처가 될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거는 글쎄요 특정 매체 이름을 뭐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세연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 방송 하는 매체에서 저거를 이렇게 돈을 모아서 했다고 그러죠. 네, 그쪽에 몇몇이 이렇게 이 모금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처음이고, 네, 바로 현 대통령 당선인이 가서 저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도 사실 우리 헌정사에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 그 장면이 그래서 중요한데, 예,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기자들과 질의응답, 그러고 어제 배석했던 분이 이쪽에서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예, 서울 용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저쪽에서는 바로 측근이자 유일한 이 대리인이죠. 유영하 변호사. 예, 바로 지금 저 사저가 꽤 이렇게 널찍하죠. 이 마당도 어제 보니까 널찍하던데 저렇게 회의실이고 탁자가 있는 간이 회의실도 있고 아주 제법 잘 갖춰진 그런 사저로 보입니다. 이게 서울이 아닌 지방이니까 좀 널찍널찍하겠습니다만은 지하에 1층인가 2층인가 있고 지상에 2층 건물인데 상당히 널찍하지요. 예, 바로 저 배석자의 얘기 전원과 기자들의 문답을 통해서 제가 한번 어제의 대화록을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칠성님이 김 박사님 펜앤마이크에서 방송하는 거 봤는데 아시아투데이에서 뵀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쪽 다 제가 정리를 하고 예, 이쪽으로 온 지가 작년 7월 달이니까요. 벌써 조금 있으면 벌써 1년이 됐네요. 예, 이칠성 님도 제 오래된 또 이 청자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자, 이렇게 대화록을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식사 잘하십니까?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건강 안부부터 물었더니 예, 박태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아주 경무를 일상적으로 하니까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시 덕담에 다시 또 덕담으로 건강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예, 여기에 윤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선되고 나니 걱정이 돼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죠. 네, 저도 만약에 이렇게 대통령이 아니고 조그만 말단 미관직이라도 선출직에 당선이 되면은 예, 잠이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사실 잠을 잘 못 자는 편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박 대통령의 자리는 참 무겁고 큰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그 뒤를 이어서 윤 당선인이 박 대통령, 예, 여기서 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업적을 쭉 열거를 했고, 정책 계승 의지를 밝혔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 계승 의지를 밝혔다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5년, 탄핵이 됐으니까 4년 몇 개월이지만 그냥 우리가 통칭 5년을 하죠. 5년 동안의 그 재임 기간이, 한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지워진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네, 최순실, 박근혜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아주 암흑기로, 우리가 평가를 일각에서 하는데, 바로 그것을 원상복귀를 시켜놓겠다. 정책을 계승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윤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나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정책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예. 예, 이 정도 얘기를 하면요, 5년 동안, 윤 대통령이죠. 이제 5월 10일부터 윤 대통령의 재임 5년 동안에 박근혜 되살리기, 예, 이거 뭐 수렁에 빠진 걸 되살리는 게 아니라, 이 업적, 정책, 또 그의 업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5년 동안의 기간이라는 것은 그 정도 할 시간에 충분히 시간적인 타임도 되고요. 예, 따라서, 바로 명예회복이라는 말이 그 누구도 아니고 윤 당선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화기애애하고, 예, 여러분 어떤 화면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나가고 차를 탈 때까지 마당에서, 예, 마당이 이렇게 2층으로 돼 있는 마당이죠. 2층에 돼 있는 그 정원 마당에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장면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네. 만약에 말도 자꾸 겉돌고 이렇게 50분간 대화가 이렇게 해서 마뜩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마당에 나와서 배웅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도 쌓인 게 많지만, 그리고 나를 수사했던 담당 팀장 검사이겠지만 지금은 그런 걸 내세울 때가 아니다. 그리고 명예회복이란 얘기도 당선인이 먼저 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족쇄가 풀리는 얘기다. 예, 이 얘기하고요. 또 조금 뒤에 나오는 얘기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 이 명예회복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윤 당선인이 박 대통령의 선친 박정희 대통령도 또 이어서 언급을 했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화력을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내각과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시고 일한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준비된 멘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바로 지금 사저가 있는 달성에 재보궐선거에서 첫 국회 입성을 해서 배지를 달았던 거 아닙니까? 그때 자료를 살펴보면요,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지를 잇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아버지와 엄마가 다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또 정치를 하게 그렇게 그럴 심정이 날까요? 정치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게, 예, 첫째도 아버지의 유지 계승, 둘째도 아버지, 셋째도 아버지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나는 내가 정치를 한 이유는 딱 하나다. 돌아가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숨은 뜻, 유지를 나는 잇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한 계기도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룬 것이고, 네, 지금 다시 석방이 돼서 나머지 활동이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은 박정희를 통해서 다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나 정치를 유영아를 대구시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중에서 공을 부각하는, 예, 또 과에 대해서는 또 민혁당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또 사과를 하면 되고요. 바로 제가 예측하는 분석을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 정치 재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올바른 모습을 정립을 하겠다. 예, 그동안에 흉탄에 맞고 돌아가신 이후에 일각에서 아주 이렇게 이 폄훼를 하고 공보다는 과를 훨씬 더 들이미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본인은 내가 정치에 발을 다시 담그고 싶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이 진상, 예, 올바른 모습을 다시 재건하는데
길이 있다면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제가 박근혜라면은 그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타이밍에 윤당선인이 박정희 얘기를 소환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도 그냥 즉흥적으로 박정희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최고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것은 역시 아버지의 유지계승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먼저 이제 참모들하고 쭉 사전 스터디를 했겠죠. 그런 다음에 박정희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고맙고 사실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얘기가 다 거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얘기 하나,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정책이라든가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 정책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듣고 싶은 거 두 개가 다 나온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당선인 입에서 먼저 얘기를 나왔다. 그러면서 어제의 회동은 상당히 두 분 다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예,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거를 윤당선인이 먼저 얘기를, 그것도 두 개가 다 연이어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약간의 마음속으로라도 나를 잡아놓은 수사팀장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무슨 적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눈 녹듯 높고 다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얘가 내 명예회복 얘기를 하네, 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얘기를 또 하네, 그렇구나, 진정으로 뭔가 다가오려는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감정의 동물 이상 그런 게 느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제는 그 회동 자체가 상당히 두 분에게 유의미했다는 것을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예, 왜 이렇게 윤당선인이 대구 사저로 내려가서, 그것도 아주 로우키라고 그러죠. 몸을 낮추고 이렇게 당선인이라고 이렇게 고개 발딱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이른바 딱 낮은 자세로, 그럼 이제 영어에서는 로우키라고 합니다. 겸손과 그다음에 무조건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로우키로 이 대화를 했다는 얘기는, 예, 나름대로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목적은 있는 게, 지금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척을 지거나 찾아가지도 않고 약간의 거리 두기를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상처가 어느 쪽이 더 날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상처가 날 대로 난 상태이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출범하는 그런 마당이니까 오히려 척을 지면 질수록 당선인, 또 5월 10일부터 대통령직에 오르는 윤석열에게 상처가 더 큽니다. 예, 그리고 처음부터 이 대선 과정에 눌고 자기를 찍지 않은 사람조차도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도 다 동서화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 통합을 누차 제1덕목으로 강조를 한 마당에, 아니 보수 우파의 뿌리를 같이 둔,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공화당으로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경선 과정에 참여를 해서 홍준표, 유영하, 김재원 이렇게 셋이 붙들는 거니까 어차피 초록은 동생이라고 같은 정당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앞으로 정당 일을 같이 논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보수 통합의 확실한, 예, 동서화합도 좋고 동서통합도 됐지만 일단 보수의 통합을 이 회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거두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쓴 겁니다. 더더욱이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경북도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 모든 대통령 선거만큼 지방 권력이니까요. 예, 지방 권력이니까 국가 전체로는 대통령이 물론 하지만 그 지역의 맹주는 그 지역에서 또 좌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보수 쪽에 강건한, 굳건한 통합을 통해서 지방 권력 단체장들도 다
국민의힘의 관할하에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이 승부수로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략 서로 덕담만 하고 헤어지는 것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필요한 것들을 다 제시를 하고 이른바 보수 통합의 그런 그 트리거라고 그러죠. 네, 이 방아쇠를 당겼다라는 걸로 제가 논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마도 이렇게 롤플레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두 분 다 만족스러운 그 회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제 예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박근혜 명예 회복, 제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명예 회복의 출발선에 다가왔다. 라고 정확히 까지는 이미 저렇게 뭐 만남 한 번에 해가지고 명예회복이 바로 됩니까? 예, 또 명예회복은 국민들이 시켜주는 것이죠. 윤 당선인이 혼자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그게 명예회복이 됩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처럼 국민 개개인이 그래 탄핵은 좀 너무했다. 그러고 그가 뭐 최순실로 이제 대표되는 그런 그 밀실 정치, 그리고 소통 부재,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이렇게 더 쉬운 면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체가 명예회복이죠. 당선인이 이렇게 선물처럼 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물꼬를 텄다는 데서, 그런 물꼬조차 없으면은 이거는 하세월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게 취임 직전에 물꼬를 텄다는 데서 명예회복의 단초는 마련됐다. 즉 출발선상은 딱 그 박근혜 대통령이 출발선상에 딱 이렇게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도열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초반전의 그 모습은 상당히 우리로서는, 또 정권 교체를 아주 열망하고 바랬던 우리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위안을 좀 삼고자 합니다.